반갑습니다. 멘토 청쌤입니다. 오늘은 사회복지사 현장 실습에 대해서 추후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했었는데 오늘 다루게 되었네요. 어쨌든 사회복지사 현장 실습은 신청을 하려면 선의수 교과목이라고 해서 신청 자격을 만족해 둔 상태여야 됩니다. 어쨌든 이제 실습교육원에 접수를 하려면 선의수 교과목을 했다라는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해당 성적증명서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내가 1학기를 했던 수업을 학점 신청을 해놓은 상태라고 하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뽑으셔도 되고, 두 번째는 이제 교육원에서 받는 성적증명서로 제출을 해도 되기는 합니다. 사회복지사 현장실습 신청서라고 해서 별도로 또 만드셔야 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실습생 프로파일, 개인의 이력 정보를 기재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실습생 서약서라고 해서 실습을 할 때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에 대한 각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까지는 학생분이 직접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지만, 이 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실습 활동할 기관에서 같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실습 기관 선정 확인서입니다. 2020년도 1월 1일부터 사회복지사 현장 실습을 할 수 있는 복지기관들이 선정된 곳에서만 가능합니다. 거의 매달 주기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거든요. 사회복지사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운로드를 할 수 있고요. 그 리스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곳이라면 기관 선정 확인서를 받아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직접 실습이랑 간접 실습이라는 개념으로 직접 실습 80시간, 간접 실습 80시간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게 있습니다. 직접 실습 같은 경우는 한 곳에서만 하셔야 되는데 그 여러 가지 범위가 있어요. 장애인 복지관이라든지 노인 복지관, 아동 복지관, 청소년 복지관, 노숙자 케어센터라든지 요양병원이라든지 그 해당 복지기관 선정이 된 곳이라면 실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접 실습 같은 경우는 실습 교육원에서 화상 강의를 통해서 수강하시게 됩니다. 간접 실습과 직접 실습을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하루에 최소 4시간에서 최대 8시간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직접 실습을 만약에 하실 동안에 간접 실습을 하시게 된다고 하면은 4시간에서 8시간이 초과되는 상태가 돼요. 그리고 애초에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직접 실습이 끝난 다음에 간접 실습으로 넘어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직접 실습을 빨리 끝내시고 간접 실습을 다음으로 들어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실습 일지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활동을 할 때 어떤 업무를 했는지 이런 식으로 일기를 쓰시는 거고요. 레포트 같은 경우는 봉사활동을 하고 했던 기관에 개인이 봤을 때 어떤지 평가서 비슷하게 쓰시는 건데, 레포트는 그렇게 어려운 수준은 아닙니다. 아무튼 이제 이렇게 직접 실습 80시간, 간접 실습 80시간, 실습 일지, 실습 레포트 이런 거를 하게 되면서 중간에 실습 세미나 교육이 따로 있어요. 실습 교육을 접수를 하면 예를 들어서 이번 주 토요일에 한다. 토요일날 OT 교육을 받고요. 4주 뒤에 중간 교육, 마지막에 종강 교육, 이렇게 3번의 세미나 교육이 있는 편입니다. 교육 일정은 교육원들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학사 일정과 세부 내역에 대해서 반드시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실습 활동 중에는 교수님이 직접 방문하는 것도 있습니다. 사전에 이제 연락을 하고 가는 교수님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교수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실하게 임해주시는 게 제일 좋겠죠. 이 실습을 하는 기간이 3개월을 줍니다. 실습을 할 때 주의사항이나 필요한 서류나 이렇게 하는 절차가 꽤 복잡하다 보니까 기간도 여유롭게 주는 것도 있고, 실습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실습을 했다라는 확인서와 실습 일지 이런 것도 다 자격증 발급할 때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제일 복잡한 것 중에 하나이죠. 실습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궁금하신 점이 생긴다고 하면 상담 창구를 통해서 물어봐 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 오늘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